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방의회에는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노동자를 태운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 올해로 122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저녁 맨해튼 지그펠드 볼륨에서 제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이민 12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뉴욕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도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122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is city made us a better city. 65 years of this organization continue to contribute, and I am just proud to have a city where we have one of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s in the entire country. Our country is great because of communities like yours in general, but specifically the Korean Americans who do so much for what we have to offer. So thank you. Congratulations to you.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우리 커뮤니티가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한인 2세들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커뮤니티 그래스루트 쪽으로 우리가 122주년 지나가지만은 과연 그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우리 커뮤니티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레코멘션하고 또 토대를 더 잘 만들어서 차세대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팀을 정하고 The Proud of Being Korean American 그 컨셉으로 갖고 이 레가시를 만들어서 2세, 3세들한테 잘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뉴욕 한인회는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11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쇼미유아트 재단의 원혜경 대표와 늘푸른 농장 김종인 대표, 하버드대 석지영 교수 등 모두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상원은 앤디 김 의원, 하원은 영김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즈음한 시기부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동결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취업 이민의 발급,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습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유지됐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입니다. 가족이민 2B순위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됐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입니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문호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 5순위 투자 이민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극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와 기본권, 자유,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두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군산 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난 우리나라의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산업 복합체의 부상 가능성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빅테크 경영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밀착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세력들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조처들을 없애고 권력과 이익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견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며 미국인들은 가짜 정보의 눈사태에 매몰돼 남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새 법을 개정하고 은밀한 정치 자금을 막아야 하며 대법관 임기 제한과 의원 주식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2025년 새해엔 뉴욕 지하철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철에 경찰을 배치하고 전철역 승강장엔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올바니에서 가족을 위한 싸움을 주제로 신년 연설을 하고 뉴욕시 치안 강화와 뉴요커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경과 협력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야간 시간대 모든 전철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순찰 활동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며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의 연중무휴 웰컴 센터도 전철 종착역 근처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전철역 100개 플랫폼에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겐 치료를 제공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캔드라법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830만 명 이상 중산층에 세금을 감면하고 860만 명에게는 최대 $5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판매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을 환급해주겠다는 설명입니다. 아동 1인당 최대 $330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3배 수준인 1인당 최대 $1,000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체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고 아동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1억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신년 연설을 통해 뉴저지를 살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뉴저지주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어제 신년 연설을 진행한 머피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남은 임기 동안 다룰 주요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를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주 전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모든 학군에서 무료 종일제 유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차로 10곳을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살기 좋은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 오래된 조닝 규제를 개혁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 외에도 투표권 확대를 위해 당일 유권자 등록을 확립하고 16에서 17세 청소년의 지역교육위원회 선거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맵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측정하는 혼잡통행료 추적기 역시 통행료 시행 이후 대부분의 경로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링컨 터널의 경우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혼잡통행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9분이었지만 시행 이후 평균 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로어 맨해튼을 연결하는 홀랜드 터널 역시 통행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 19분에서 시행 이후에는 평균 12분으로 짧아졌습니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퀸즈보로 브릿지의 경우에도 8분에서 4분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미드타운 터널의 경우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에는 시행 전후 차이는 없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8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6분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반면 통행료 시행 이후 로어 맨해튼 지역의 교통혼잡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량 평균 이동 시간은 시행 전과 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MTA는 지난 5일 혼잡 통행료 시행 후 일주일간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7.5%, 27만 3천 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으로 넘어오는 자동차의 운행 속도도 30에서 40% 빨라졌다는 설명입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도입으로 맨해튼 중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수가 11%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암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해 그 수가 2,000명에 근접했습니다. 당뇨병과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한인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그리고 자살은 감소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암으로 사망한 한인은 1999명으로 한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 1989명과 비교해 0.5%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암 사망자는 2018년 1772명, 2019년 1805명, 2020년 1845명, 2021년 1908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18년과 비교하면 5년간 12.8% 증가한 셈입니다. 2023년 심장질환으로 인한 한인 사망자는 1344명으로 2022년 대비 0.4%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며 2위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뇌졸중 509명, 사고사 392명, 알츠하이머가 373명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당뇨병 신장질환, 자살, 인플루엔자 및 폐렴, 고혈압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2022년 대비 사망자가 늘어난 항목은 사고사가 5.1%, 당뇨병이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에 1159명이 사망하며 3위로 올랐으나 2023년엔 13위로 하락했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LA 지역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세금 보고와 재산세, 판매세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세금 신고를 오는 27일부터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험 운영됐던 무료 보고 서비스인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올해 25개 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들 25개 주에서는 27일부터 납세자는 무료로 전자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이 84,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10일부터 시작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세금 보고서 제출 건수는 1억 4천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무료 서비스에 관련한 내용은 IRS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IRS는 올해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 S법인, 법인, 신탁, 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산불로 $10,000 이상 피해를 봤다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의 연 분할 납부 2차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10,00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행 혹은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 관리국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납부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는 웹사이트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